백약도 무효하다. 지금 시장에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MTN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은 정말 안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떠한 대책을 내놔도 그냥 미동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냥 밀리는데 뭐 브레이크가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시장 일단 뉴욕증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다우지수가 오늘 13% 가까이 폭락을 했거든요. 1000포인트가 떨어졌는데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987년 10월 19일입니다. 블랙 먼데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1929년 대공황이 있었는데요. 딱 그 두 번만이 오늘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폭 자체로 보면 오늘 세 번째로 오늘 급락이 있었던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다우지수는 이제 2,999포인트가 떨어졌죠.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이 10.3% 떨어지면서 폭으로는 오늘 가장 많이 떨어진 날이 되겠고요. S&P 500 기준으로 보면 2018년 12월 24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 경우에는 지금 3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장중 내내 8% 정도 내외의 하락이었는데요. 급박하게 마지막 1시간 정도에 한 4% 정도 더 떨어졌거든요. 13%까지 떨어졌는데 네. 마침 제가 이제 그때 라이브로 이제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련 분들 데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지난주 중반까지 전망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런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감기 정도다라는 얘기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그 포인트를 갖고 많이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인식이 약간 너무 좀 아니하다. 물론 지도자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약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 했었지만 지금 바로 오늘 이 화면 같은데요. 실제 오늘은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했고요. 제가 받은 느낌이 아마 미국의 지금 그 방송이나 언론에서 얘기한 거랑 거의 같다고 느끼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는 목소리에 상당히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언제 이제 극복할 수 있냐고 기자가 얘기했더니요. 이렇게 대담한 겁니다. 자기가 매일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매일 듣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8월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더워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5월 조량지 했는데 지금 7월, 8월 얘기 나오니까 그때 이제 주가가 확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전 지난주 톤과는 많이 좀 달라졌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리세션에 대한 경고 이런 것까지 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머도나라는 이제 미국의 회사가 있습니다. 백신 개발하는 회사인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상 가장 빨리 첫 번째 일상이 이번에 들어가는 거에 하면서 오늘 30명 정도의 사람한테 직접 오늘 백신을 주사했거든요. 자원자한테. 그런 것도 상당히 호재지만 그런 것보다는 대통령의 목소리에 그리고 제가 받은 느낌 그리고 지금 평가가 그렇거든요. 뭔가 대통령이 뭔가 좀 위축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다 보니 불가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어저께 100bp가 1%포인트 내려가 0% 제로 그림을 갔는데요. 그거에 대한 효과가 시장에 전혀 도움이 못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연준도 할 수 있는 카드를 다 내보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내놔야 할 카드가 있어야 또 시장 참가자들은 상황이 좋지 않아도 또 무언가가 나오겠지를 기대할 텐데 그것마저도 보이지가 않아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이렇게나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예상되는 조치 이런 게 나올 게 또 있겠습니까? 그게 별로 없다는 게 이제 문제죠. 이제 실제로 보면 양적 완화로 보면 남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구치에 대한 매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채 그리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아시겠지만 이제 부실한 은행들, 부실한 채권들을 많이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요인이 있겠죠. 오늘 실제로 보면 그 항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항공사들의 CEO들이 이제 긴급 회동도 하고 백악관에 건의한 겁니다.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끝까지 지원해 주겠다면서 오늘 다른 것들 다 떨어졌는데 항공주는 그나마 약간 진정되거나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간 산업망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돌려내기에는 지금 시장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를 하락하고 양적 완화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보다는 우리도 마스크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생수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휴지를 확보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오늘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모든 주민들 집에 있으라는 얘기가 명령하거든요. 바깥에 나가다지 말고 물론 네. 긴급하게 나가야죠. 그렇죠. 웬만한 사람은 그냥 집에 있으라 자제하라는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유럽 지금 스페인이나 이태리가 그렇게 나왔고 프랑스가 오늘 모든 가택 집에 있으라는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제 활동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금융위기만큼 아주 심각할 수는 아닐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보면 아무리 금융위기가 있더라도 경제 활동은 다 했잖아요. 식당 돌아다니고 자동차 다녔잖아요. 네, 생활이 어려워져서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경제 활동을 안 한 것 자체는 당연히 어떤 GDP라든가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상되는 성장률 전망치들 있잖아요. 네. 뭐 각 해외 기관들에서 속속들이 그래도 다시 뭐 수정된 수치를 내놓고 있을 텐데 좀 비관론이 일색이죠. 네, 좀 많죠. 골드만삭스부터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가 기존에 0.7% 그것도 내린 수치입니다. 네. 2주 전에요. 골드만삭스에서 1분기 GDP를 제로 성장으로 낮췄습니다. 2분기는 기존의 0%에서 마이너스 5%까지 내렸습니다. 세계 성장률인 거죠? 아니, 미국입니다. 미국만 놓고 봤을 때. 그나마 3분기, 4분기는 기존보다 올려놨거든요. 네. 1%에서 3%, 2.25에서 4% 했는데 골드만삭스의 기본 시각은 4월 말 이후에는 경제가 바닥치고 회복한다는 건데 그것은 이제 피크를 친다는 거죠. 코로나19의 영향에서 피크를 치고 4월 말을 기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겠죠. 그럼요. 계속 확산돼서 늦어질 수 있는 계속 거고요. 경제 활동을 안 하거나 그러면 이제 예. 지금은 대부분 월 말까지 디즈니랜드도 월 말까지고 여러분들 아시는 애플이나 나이키, 언더아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월 말까지 쉬거든요. 근데 이게 4월까지 넘어가면 이 스토리는 약간 더 달라질 수 있겠고요. JP모건은 공식적으로 지금 리세션을 얘기합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2%, 2분기에 마이너스 3%거든요. 그만큼 이제 낮춘 거죠.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이 두 회사 모두 연말의 목표치가 S&P 500 목표치가 3,200, 3,400으로 해서 급속하게 하반기에 다시 회복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그건 이제 먼 얘기죠. 보통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당장 어렵잖아요. 당장 그 주식보다는 자기의 삶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사람들이 심리가 일단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것이 또 주식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을 거고 또 어닝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 그 수치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기업들이 올스톱이 되어버린 지금 현재인데 이렇다면 이익 전망치도 그냥 고꾸라질 게 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나마 아직까지는요. 지난주 말까지는 2분기 이익이 1% 이익 증가인데 네. 이거 지금 신뢰성이 없죠. 왜냐하면 계속 하향되고 있는데 이게 그림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에 하얀 약하게 올라가는 거, 좀 흐리게 보이는 거는 네네. 이익 전망을 내린 기업의 비중입니다. 쉽게 해서 80%의 기업은 이익 전망을 계속 내리고 있고요. 예. 내려가는 거는 이익 전망 올린 기업인데 18%입니다. 올린 곳도 있기는 하네요. 18%요. 아, 18%. 그러니까 미미하군요. 상당히 그게 계속 내려가고 예, 예. 있거든요. 이것이 이익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1%보다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야 되겠고요. 그나마 뭐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부동산 정도만 이익 전망이 올라가죠. 나머지 8개 섹터는 이익 전망이 좀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뭐 수치들을 확인하고 뭐 전망치를 확인하면 할수록 뭔가 살벌한 요즘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장시작 20분 남겨놓고 있는데요. 우리 시작은 어떤 전망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어저께 생각보다 더 빠르죠. 저도 뭐 수요일 날 정도로 우리가 언론에서 예측했는데 어저께 예. 바로 월요일 날 오후에 금통이 열렸었죠. 예, 임시 금융통화가 열려서 50bp 내렸습니다.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상 처음으로 0%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역사상 세 번째로 이제 긴급 임시 금통이 열렸고 6개월 공매도 금지도 시행됐지만 물론 금융시장 분명히 플러스되는 요인입니다. 다만 똑같거든요. 미국 분들, 한국 분들 다 전 세계 똑같이 그런 뉴스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거보다는 맞아요. 몇 명이 확진이냐, 몇 명이 완치됐냐 네, 이런 건데 네. 딱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초등학교 조금만 3학년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 경제 70%가 수출이야.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지향 경제인데 지금 각국 나라가 국경을 막죠. 물론 그래도 여전히 화물을 움직이지만 화물이 가려고 해도 그냥 말로만 하고 인터넷으로만 되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특히 반도체가 비중이 압도적인 한국 경제 이런 쪽에서 경제 활동의 위축은 당연히 고스란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게 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국이 지금 피크를 치고요. 그 확진자의 피크를 치고 중국은 상당히 경제 활동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속도로 지금 확진자가
어제까지 보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천만다행이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데 네. 아주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뭐 유명한 투자 전략가나 좀 신뢰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확진자 수가 줄어든 분명히 중요한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한국 시장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한국보다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더 좋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선진국 증시, 선진국 국가의 확진자 수 감소, 이태리, 스페인 이런 쪽의 감소 그런 것들이 당연히 미국에 갈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선진국의 확진자 수가 피크치고 아웃 때 피크치고 내려가는 거 그런 것들이 그때까지 기다리셔야겠다. 전체적으로 지금 관망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또 한 번의 충격이 예고되는 화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장 출발 이후 분위기는 잠시 후에 챙겨보시죠. MTN 이하경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